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 워드 플레이, 즉 그 낱말을 이제 활용한 퍼즐을 우리가 풀어보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그 낱말 퍼즐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전에 그 터틀 모듈을 사용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여러 가지 낱말과 관련된 퍼즐로서 뭐 예를 들자면 가장 긴 팔린드롬을 찾는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팔린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단어 중에서 앞으로 읽을 때랑 뒤로 읽을 때랑 똑같은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연결이 돼서요. 자, 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부터 읽을 때나 뒤에서부터 읽을 때나 같은 단어가 되죠. 자,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찾는 거 혹은 뭐 그런 단어 중에서 가장 긴 단어를 찾는 그런 퍼즐이라던가 혹은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이스? 네.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를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A가 알파벳 순서에서 A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E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글자가 등장하는 글자가 차례대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을 찾는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해결했던 문제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러한 개발 방법,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낱말과 관련된 퍼즐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들이 좀 필요합니다. 영어 단어의 리스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이제 영어 단어 리스트로 모빌 렉시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컬렉트가 된 그러한 단어의 리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모두 113,809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잔말, 크로스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어들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단어들의 리스트를 이제 파일로 만든 것이 있는데 words.tx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리스트를 이제 그 파일을 이제 요 URL로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 퍼즐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파일은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의 이제 이 리스트가 있는 이 파일은 보통 이제 plain text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즉, 말 그대로 이제, 일반 텍스트 문서입니다. 뭐, 아래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 에디터 중에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텍스트 에디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파일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텍스트 에디터로 파일을 읽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찾고 비교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을 통해서 파일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파이썬에서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재적인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의 이름이 ope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open이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로 파일의 이름을 이제 전달을 하면 그 파일을 이제 읽어가지고 일종의 파일 오브젝트라는 것을 반환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파일 오브젝트를 가지고 파일 내부에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open이라는 함수에 내가 읽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이제 문자열 형태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open이라는 함수는 이 파일 이름을 가진 파일을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파일 오브젝트를 내부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파일 오브젝트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오른쪽에 반환을 하는 그 파일 오브젝트를 assign을 하는 것이죠. fin이라는 이제 그 변수에다가 오른쪽에서 읽은 파일 오브젝트를 오른쪽에서 return을 하는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assign을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그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return을 받아서 그것을 왼쪽 변수에 할당을 했는데요. 이때 쓰는 이제 그 변수 이름을 보면 fin입니다. fin이라고 쓰는 것은 그 이유가 file in의 이제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파일을 생각을 하면 파일에 뭐가 쭉 적혀 있겠죠?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읽어서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파일은 입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용도를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일은 파일인데 인풋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변수 이름을 fin이라고 붙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출력을 하는 용도로 파일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을 화면상에서만 디스플레이, 출력을 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일에다가 어떤 결과물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아웃풋의 역할로 파일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fout 이런 식의 그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입력으로 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fin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러한 fin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파일 오브젝트 인풋 용도로 사용되는 파일 오브젝트에 붙이는. 자, 이런 파일 오브젝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을 이제 읽는 그러한 메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readline입니다. 자, readline이 메소드이기 때문에 fin이라고 하는 이 파일 오브젝트 다음에 점을 찍고 readline이라고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에서 그 각각의 라인들을 읽어서 그것을 return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return 값을 우리가 어떤 변수에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fin.readline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 return 문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return을 해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return 된 것이 이러한 문자열입니다. 자, 이러한 문자열은 지금 파일 오브젝트를 만들고 처음 readline을 하는 경우라면 파일에 뭐 A, B, C, E, F, G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글자들이 적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 읽을 때는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러한 글자들을 읽어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그 문자열을 return을 한 함수가 그런 메소드가 readline입니다. 자, 이러한 그 readline을 보면은 이제 줄 단위로 각각의 라인을 읽는 것인데요. 한 줄 한 줄을. 자, 이 한 줄과 그 다음 줄을 이제 파일에서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한 문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라인을 읽으면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보면은 그 여기 R 하고 N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자의 역할은 줄바꿈, 줄이 바뀐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특별한 문자입니다.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로 열게 되면 앞에 있는 글자들만 사실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리드 라인을 이제 통해서 한 줄 한 줄 읽어오면 그 라인을 이제 구성하는 모든 문자들을 읽어오기 때문에 뒤에 이러한 new 라인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글자가 지금 우리가 워드 리스트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워드 리스트에는 단어들이 한 줄에 한 단어씩 적혀 있는데요. 그 단어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단어를 읽어온 건데요. 그 단어가 결국 AA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그 문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우리말로 공백, 영어로 whitespace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기호가 되는데요. 첫 번째 것을 우리가 \r을 carriage return이라고 부르고요. \n을 newline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제 그 줄과 줄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파일 내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파일에는 이제 조금 전에 또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개의 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리드 라인을 이제 한번 호출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문자들을 이제 읽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fin 이라고 하는 파일 오브젝트에 이제 read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라인을 읽었는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read lin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내가 첫 번째 줄은 읽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호출하게 되면 그 다음 줄에 있는 결과들을 읽어서 return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read line을 호출하고 나서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 줄, 즉 여기서는 그 다음 단어가 다음 그 특별한 문자와 같이 이제 return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어는 사실은 뭐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줄을 이제 라인을 구분하기 위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문자고 실제 의미 있는 단어는
그 첫 번째 단어는 AA였고요. 두 번째 단어는 AAH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단어장에서 한 줄에 한 단어씩 읽어서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 퍼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 라인 바이 라인을 읽은 이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필요 없는 이쪽은 제외하고 앞에 있는 실제 단어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런 특별한 문자를 이제 없앨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없애는 방법이 strip이라는 문자열, 스트링의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strip은 문자열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strip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물론 어떤 경우는 이 문자열을 어떤 변수에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strip을 쓰기 위해서는 a.strip이라고 하면 됩니다. 문자열을 직접 쓰고 점을 찍고 strip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열 어떤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변수 다음에 점을 찍고 strip이라고 하면 이러한 공백 문자들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두 번째 라인을 읽었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까지는 읽어서 그냥 결과물이 어떤지를 그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그냥 확인을 하는 용도로만 했는데요. 지금은 return 되는 값을 라인이라는 그 변수에 할당을 하고 그 line.strip을 통해서 뒤에 있는 그러한 그 공백 문자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str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브젝트는 우리가 지난 섹션에서 지난 챕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immutable입니다. 즉 line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런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str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열에 대응하는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얻은 문자열을 return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lower, upper 메소드들이 그런 것이죠. 즉 A라는 곳에 ben이라고 쓴 다음에 A. upper 라고 한다면 A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A에 있는 글자들을 대문자로 바꾼 녀석을 return을 하는 거죠. 그래서 small a는 그대로 있고요. 대문자 A가 로 나타내는 변수에 바뀐, 즉 대문자로 바꾼 그런 문자열이 이제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rip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line.strip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문자열에서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문자열은 그대로 두고 원래 있던 문자열에서 제거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환을 합니다. 반환된 결과를 왼쪽 워드에 할당을 하는 문장이 결국은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워드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전과는 달리 끝에 있는 이런 공백 문자들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파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한 줄 한 줄 읽을 때는 read line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줄을 읽으려면 계속 read line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약간 좀 간편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일 오브젝트를 for loop에서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for
line in fin. 그리고 이제 for의 body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그 for문의 그 fin을 이제 오른쪽에다가 쓰게 되면 이 녀석이 앞에서 오픈 함수를 통해서 읽었던 파일 오브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for line. 자, 이 라인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변수 이름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for문을 쓰게 되면 for의 body에서 line이라는 변수 안에 파일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그 줄을 읽어서 line이라는 그 변수에 이제 할당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다가 print line이라고 한다면, 자, for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라인을 읽어서 그 결과를 문자열로 라인에 할당을 하고,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for가 반복이 될 때 라인은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을 읽어서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열이 라인에 할당이 되는 것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read line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이렇게만 쓰면, 즉 각각의 라인의 값을 읽어서 라인에 할당한 다음에 그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러한 코드를 간단하게 for문을 사용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즉 처음에 파일을 읽어서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쓴 것처럼 for문에 파일 오브젝트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매 루프마다 각각의 라인에 있는 것을 읽어서 문자열을 이제 라인에 할당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각각의 라인에는 끝에 그 줄바꿈 한다라던가 하는 특별한 문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트립을 써서 word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word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이 코드를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결국 파일 word.txt에 있는 단어들을 한 번에 한 단어씩 읽어서 출력을 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좀 코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를 하기 전에. 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주피터 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이제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파일을 읽어 와야 됩니다. 자, 파일을 이제 읽어 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형태를 보죠. 네. 자,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폴더에, 같은 폴더에 이런 내가 읽고자 하는 그 파일도 같이 올려 두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필요 없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장을 쓰면은 word.txt라는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어야지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파일을 직접 우리가 파이썬에서 읽기 전에 한번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그 에디터를 사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파일을 읽으려면 클릭을 그냥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라인에 AA, 두 번째 라인에 AAH 해서 쭉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숫자는 파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주피터 노트북이 파일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냥 몇 번째 라인인지를 이제 번호를 붙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맨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순서가
113,809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 words.txt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AA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AA 다음에 이제 커서를 이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여기서 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정보가 파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말 그런지를 한번 앞에서 얘기한 방법대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오픈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네, 지금 그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어사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드라인을 한번 해보면은 문자열이 이제 리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지금 words.txt에 있는 첫 번째 AA가 리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뒤에 있는 특별한 이런 문자가 있는데요. 스페셜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는 달리 이제 \n만 있습니다. carriage return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요. 그 차이는 리눅스에서 파일을 이제 기록을 할 때와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기록을 할 때 그 파일 각 라인의 맨 마지막에 그 특별한 문자를 넣는 방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라 각 라인의 마지막에 이런 \n 뉴라인 캐릭터만 넣고요. 리눅스에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r, \n carriage return과 뉴라인 캐릭터를 이제 넣어서 라인을 구분을 합니다. 자, 또 한번 리드라인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을 읽었는데요. 두 번째 리드라인을 호출하게 되면 두 번째,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에 있는 그 결과를 읽어 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리드 라인을 하게 되면 계속 결과들을 읽어 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스트립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죠. 자, 지금 세 번째 그 단어는 AAHED인데 그냥 이제 그 리드 라인을 통해서 읽게 되면은 자, 라인을 한번 보죠. 여기서 자, 라인 자체는 마지막에 줄바꿈을 하는 뉴라인 캐릭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끝에 붙어 있는 공백 문자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는 strip 메소드를 쓰면 되죠. 자, line이라고 하는 string을 나타내는 변수 다음에 점을 찍고 strip을 사용을 하면 뒤에 있는 이 공백 문자를 제거한 결과를 워드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워드하고 라인은 이제 별도의 이제 문자열인 것이죠. 라인은 이제 스트립 문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라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워드에 이제 할당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트립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자열에 따라서 스트립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AA 그 다음에 공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tespace 중에 하나인 \r carriage return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때 점을 찍고 스트립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됐나요? A만 남았습니다. 즉 여기 빈칸,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빈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white space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뒤쪽에만 이런 공백 문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도 공백 문자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도 자, 뒤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것도 다 제거를 한 결과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carriage return, new line 캐릭터, 그 다음에 공백, 다음에 A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백, carriage return, 그 다음에 new line 캐릭터, 그 다음에 공백, B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앞에 이 경우에서처럼 앞쪽에 붙어 있는 공백과 뒤쪽에 붙어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하는데, 지금 처음 carriage return이나 new line 캐릭터나 그 다음에 빈칸은 공백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자가 A이기 때문에 A서부터는 이제 공백이 아닌 문자가 나타나다라고 판단하고 A 바로 전에 있는 것들만 다 제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끝을 보면 맨 마지막이 B로 끝납니다. 따라서 가장 끝에 있는 것이 공백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거할 게 없어서 끝부분은 그대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런 carriage return이나 new line 캐릭터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앞쪽, 뒤쪽에 있는 white space를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strip입니다. 자, 물론 이제 B 다음에 이렇게 공백 문자들을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 네, 물론 B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공백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 있는 공백이 아닌 문자가 처음 나타나는 A와 가장 끝에서부터 공백이 쭉 진행되다가 그 공백이 아닌 이 B까지가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이제 공백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뭐 예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어사인을 한 다음에 그 포문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하면 words.txt 파일을 열어서 파일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고, 그 파일 오브젝트를 포문에 써서 for가 반복될 때마다 이 line이라는 변수에는 그 순서대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할당이 되고, 자, 그래서 strip을 통해서 white space를 제거를 해서 워드 할당을 하고 출력을 하는 그러한 코드가 될 텐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어떤가요? 자,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단어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자, 프린트를 할 때를 보면은, 네, 앞에서 우리가 파일을 열었을 때 하고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strip을 쓰긴 했지만 strip을 통해서 제거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근데 만일에 이거 strip을 하지 않고 직접 프린트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조금 전과는 달리 AA가 나오고 나서 빈 줄이 한 줄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AH가 출력이 되고 또 빈 줄이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그 프린트문을 사용을 할 때 프린트 AA로 하는 것과 프린트 AA 다음에 백슬래시 n을 넣는 것을 출력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보면은 위쪽 결과는 AA가 출력이 된 것이 마지막인데, 이것은 AA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new line 캐릭터까지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빈칸이 빈줄이 한 줄 보이죠? 물론 여기서 또 몇 개를 더 추가하면은 그만큼 이 결과를 보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 라인들이 이제 그 있는 것을 이제 그 길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라인을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라인 자체에 뉴라인 캐릭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와는 달리 단어를 출력하고 뉴라인 캐릭터까지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빈 줄이 계속 연달아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스트립을 통해서 와이트스페이스를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어들의 이제 그 리스트가 파일에 있는데 그 파일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읽는 방법들을 이제 얻었으니까 그 단어들을 이용한 간단한 그 퍼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은 같이 한번 보죠. 원래 슬라이드로 가서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제 해보는 건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자, was.txt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건데 뭘 출력하냐? 단어들을 출력을 합니다. 어떤 단어만 출력하냐면 with more than 20 characters, not counting whitespace. 자, 공백은 이제 포함하지 않으면서 세지 않으면서 단어들의 이제 길이를 이제 카운팅을 했을 때 단어가 그 문자가 20개보다 더 많은 문자를 가진 그런 단어들만 프린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파일을 읽는 그 코드에서 조금 변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포즈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잘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를 일단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출력을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단어의 길이를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len, length, 길이를 계산하는 함수가 len이었기 때문에 len을 사용하면 될 텐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 20보다 큰 거 라면은 그런 조건 하에서만 출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죠? 네,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 개수가 20보다 많은 그런 단어가 모두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은 자, 이번에는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함수 이름은 has no e 라는 함수 이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 return true입니다. 자, 언제 그 true라고 하는 것을 반환을 하냐면 자, 주어진 단어가 doesn't have the letter e in it. 즉 단어를 우리가 파라미터로 전달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그 전달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워드 단어의 그 내부에 e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true를 리턴을 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has no e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죠? e가 없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함수를 작성한 다음에 그 위에서 작성한, 즉 여기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을 해서 어떤 일을 하길 바라냐면, 자, 여기서도 이제 단어들을 출력을 하는데 이가 없는 단어들만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가 없는 단어들의 퍼센티지, 백분율도 한번 계산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수 작성하고 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포즈를 하고 한 5분 정도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 작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들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has no in데요. 자, 함수를 써볼까요? function 써야 되는데 define이라고 써야 되죠. define 이름은 has no 이라고 하고요. 자, word를 이제 파라미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word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들을 하나씩 확인을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2가 있으면 return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이거 안 되면 그러면 return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for letter in word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for문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letter라고 하는 변수에는 word를 구성하는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를 이제 바꿔가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 중에서 letter가 하나라도 이랑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return false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단어를 갖다가 하나씩 확인했는데도 첫 번째 문자도 2가 아니고 두 번째 문자도 2가 아니고 해서 모든 문자가 2가 안 되면 네, 이 for문이 그냥 끝나게 됩니다. 요 지금 조건을 이제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 글자에 대해서 자, 그런 경우에는 네, return false true라고 하면 되죠. 자, 이와 같이 작성을 이제 하면 has no e라는 함수를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일단은 복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자, 앞에서는 length를 이제 확인했는데 지금은 has no 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자, 그것이 true가 되는 단어들이 2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의 조건만 바꾸면 그런 단어들을 출력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그 단어들 중에서 몇 개의 단어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비율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count word, 우리가 원하는 그 단어의 개수를 우리가 기록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전체 라인의 그 개수를 기록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라인에 단어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라인의 개수나 그 워드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워드의 개수는 뭐 라인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라인을 읽었으니까 라인을 하나 증가시키면 좋겠습니다. 인크리먼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2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if문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원하는 count를
하나 증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 내에 있는 모든 라인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읽은 다음에 포문이 끝나고 나면 카운트 라인에는 전체 라인, 즉 전체 단어의 개수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워드에는 내가 원하는 2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들의 개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보죠. 프린트. 자, 퍼센티지를 이제 출력을 하죠. 퍼센티지 계산을 하는 것은 카운트 워드 곱하기 100 나누기 카운트 라인이 되겠죠. 자, 이것을 출력을 하면 몇 퍼센트인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해보죠. 네. 일단 중간중간에 2가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출력된 것들에는 전부 다 2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잘 될 것 같죠? 네, A, B, C, D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는데 순서상 2로 시작하는 단어가 네, 없죠? 네. D 다음 F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보는 것처럼 33.07, 즉 전체 단어 중에서 2가 포함되지 않는 단어는 전체의 약 33%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 파일에 읽어서 파일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단어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간단한 작업을 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보이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